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면서 양옆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권 상황의 신장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인권 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저로서도 참 영광이고, 이런 뜻깊은 법을 사실상 우리 인권 활동가 분들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법을 제가 국회에서 대신 발의하게 되어서 참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의는 시작일 뿐이고요.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운영이 또 법안소위에서 유의미하게 논의가 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을 더 싣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급히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법률상 독립기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에는 독립기관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계가 좀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 발의안에 좀 담아보았는데,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조직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독립기관이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차별을 이번 개정안에 넣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권한, 특히 인권위원장의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이었는데요. 이것을 좀 고쳐보았고요. 또 예산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 예속되어 있던 것들을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권한으로 이렇게 예산 운용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개정안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바가 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검찰총장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뽑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규칙 안으로 넣어서 내용면에서도 계속 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넣는 것, 이것이 독립기관의 체계에 맞는 것인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 내용을 담아보였고요.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인권적으로 운영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법 안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를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내용을 이 법 내용에 담아서 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정안을 25일인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2주년 되는 날짜에 맞춰서 법안 발의도 하고 이러한 기자회견도 해보려고 했으나 같은 날에 인권위원회 내에 비정규직 노조가 또 인권위 안에 인권을 지켜내자라는 소중한 값진 투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며칠 앞당겨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신 활동가분들 일단 소개를 드리고 활동가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순서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오른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수 활동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외한 여성 마실 인권활동가 김광희 활동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그 활동가인 둔코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발언은 오른쪽에 있는 명숙 활동가님부터 차례대로 들으실 텐데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인권위법 발의를 이제 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인권위가 총체적인 부실에 있습니다. 작년 현병철 위원장 연임 때 알려졌듯이 어쨌든 현병철 위원장, 자격 없는 위원장의 문제도 있지만 단지 현병철 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가 계속 비공개성이 강화되고 관료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번 발의의 취지고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010년부터 발의와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 2009년 조직 축소며 그리고 무자격 인권위원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리고 조직의 구조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간부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결정이 정부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눈 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설명했듯이 진정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진정기능 강화라고 하는 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동안 각하사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하사유가 사실은 이 인권위가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각하사유를 축소해서 인권위의 진정기능, 그러니까 구제 기능을 확대해서 누구나 쉽게 인권위로부터 자신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입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혹시 이게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에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기자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권위원 이름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이라는 거고 공적기관이라는 겁니다. 공적기관이라는 건 그만큼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언한 위원들의 이름이 다 지워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혹은 안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발언과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회의록과 실명을 지금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만이 아닙니다. 회의 자체도 비공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의 총체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정안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게 됐고요. 이번 발의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새로 임명하게 되는 이제 상임위원을 앞두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로 김영애 상임위원, 그러니까 청와대 몫인 김영애 상임위원이 업무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일 이내, 물론 이제 길어지면 2달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청와대가 임명해야 되는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임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 어떤 민주성과 투명성 혹은 자격 있는 인권위원을 임명하느냐가 사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었던 인권위에 대한 무반응 태도, 적어도 인권위에 대한 태도를 반응이 없었다면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인권위법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저희가 이제 발의한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인권위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며 어떤 인권위원을 인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바라보기를 바라고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이번 발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와 여성 마실의 김광희 활동가님으로부터 새 개정안 발의의 어떤 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 기자회견 단상이 이 장애인들의 진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역시 인권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새삼 듭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장애인들은 현병철 위원장하고 한 번도 정식으로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무척 많은 진정 건수가 지금 한 10배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정 이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차별이 많은 것만큼 국가인권위원회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고 위원장의 면담을 필시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제대로 장애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위상과 인지도와 역할에 있어서 추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좀 민주화된 인선 절차를 마련해서 적어도 이 시민사회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들을나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추천위원회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집단의 추천위원들로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뢰받고 있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그리고 어떠한 정치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분들로서 상임위원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상임위원보다 비상임위원이 더 많은 구조가 인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들도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또 국내 인권 사안에 대해서 더 힘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 동안 인권이 법 아래에서 정권 아래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인권이 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 아래에서 인권위원회법이 있고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다양한 국내법과 같은 이상을 위한 국제조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이제는 인권이 법을 다루고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권이 아니라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을 만지고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임위원회에 제가 꼭 드려야 될 제 입장에서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현재의 장애 여성이 여성 몫과 장애인 몫으로 상임위원 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안들을 다루기에 너무 벅찹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몫이 따로 있고 여성 몫으로서의 상임위원이 따로 인권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 작업들이 또한 민주적인 어떤 인권 사안을 판단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저는 인권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더욱 이 정권이 강해질수록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산줄여도 좀 더 성심껏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상에 올라온 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 정부의 그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암담했지만 이번 정부는 그러했던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함으로써 사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처음부터 아예 꺾어 놓았고요. 그래서 저도 현병철 그 인사청문회도 했었고 지금도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를 필요한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국회가 이런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국회에서 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단 하나 남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기자회견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루의 등코 활동가님으로부터 오늘 인권입법 발의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말을 잘 못할 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수나루의 등코라고 하고요.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뭔가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인권위를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진정을 넣거나 사실 활동을 하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많이 넣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위가 정말 인권위 기준 하나로서만 판단하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재고 정부에서 내리는 방침과 다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청소년은 사실 잘못된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가 제대로 있는 것 사실 청소년들이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인권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 것 혹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그 취지 원래 인권위 취지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인권위가 사실 저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상했고 이제 사실 그 5년이 다시 연장되는 이번 5년이 아니길 바라면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포해드린 그 보도자료 뒤에 보면 국가인권위원을 뽑음에 있어서 이런 뭐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가 만들어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좀 전혀 인권에 대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얘기를 직접 나눠보면 인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한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인데 뒤에 첨부해드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또 좀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사무처장님이 옆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권위원회 중요성은 인권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동안 한국 인권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인권위원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만들게 됐고요. 기존 물론 인권위원회 법에도 인권위원회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우리까지 12년 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국내 인권운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인권 침해 과정 속에서 국가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져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권장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 한국 국가인권위 상황을 보면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점이 좀 더 많이 부족하구나,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두 가지 국제 상황과 국내 상황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말씀드린 이제 국제사회 권고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이제 파리 원칙이라고 부르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해서 그 위상과 원칙을 말하고 있는 그 파리 원칙에 근거를 하고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크게 8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 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위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인권위원이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이 임명이 될 때마다 그 인권위원이 전혀 인권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인권 지향성이 아닌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모르는 인권위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많이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한국 인권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법조인 위주로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권의 발전 역사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법을 깨트려가면서 인권이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법만을 지켜왔다면은 인권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었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조차도 사실 독일의 실전법을 지켜가면서 유태인을 학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미국의 흑인운동에서도 기존의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을 깨트려가면서 흑인운동이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법조인들이 법의 테두리 한도에서만 기존의 인권을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위원은 인권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인물로 반드시 뽑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많이 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반드시 수호할 수 있고 독립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을 강하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 같이 독립성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격변기에 인권위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해지는데,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인권위원은 당연히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이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사실 국내에서도 평가를 높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인권위 역사가 요새 보면은 많이 다시 거꾸로 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인권위원은 국제인권 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국경을 넘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아무래도 그런 대표적인 조직의 유엔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독립되기도 하지만 유엔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그리고 한국이 가입하지 못한 많은 국제 조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LO에서 얘기하는 강제노동조차도 한국은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조금 더 하나씩 가입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로 매겨낼 수 있도록 인권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위치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유엔에서 사무총장까지 낼 정도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을 국가인권위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지 그 위상을 끌어내리거나 이런 인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가인권위원은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파리 원칙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권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민사회, 또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인권위원회는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류입니다. 이거는 사실 인권위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그 현병철 위원장 인선 과정을 통해서도 도덕적인 청렴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권위원회 법에서 나온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그 기준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시 추가를 해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지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다 들어봤는데요. 저는 인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많은 인권 활동가 분들께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신 이런 내용을 이 개정안에 담아서 또 국회 안에서 발의하고 통과하는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권은 잘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독립기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있다고 해도 이 민주주의가 그 소수자를 대표하기 상당히 힘들고 또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어쨌든 개인보다는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그 소수자들,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 공권력의 폭력이 최근에는 너무 심해서 과연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건지 버림을 받는 건지 모호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필요성과 절실함이 오늘날 더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독특한 어떤 존재, 인간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권리마저도 찾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독립적이고 투명한 그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빨리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인 그런 장치로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이 좀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권이나 인권위원회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들은 늘 법, 헌법 그 이상에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우리 김광희 그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사 한 줄이라도 더 정말 성의껏 좀 작성해 주십사. 저도 오늘만큼은 간곡히 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기사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